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에 삐져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사랑니. 사랑니는 인류 진화 과정 중에 우리 몸에 남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랑니는 입안의 염증을 유발해서 빼내야 하지만 어떤 사랑니는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하네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갖고 가도 되는 것도 있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내는 작은 옷가게를 했습니다. 옷에 대한 감각이 있었는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곧장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더니 큰 상권마다 가맹점까지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목받는 여성 CEO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다녔고 주변에는 아첨을 하며 콩고물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저는 아내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응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아내는 망했습니다. 바로 옷가게로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가맹점을 낸다면서 빚을 많이 졌고 그 상태로 광고까지 한 모양입니다. 제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채권자들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내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서류상으로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저에게 다 주겠다라고도 말했죠. 아내는 위장 이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사라진 지 오래라 정말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빚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 같아서 좀 꺼려지기도 합니다. 위장 이혼을 하려면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내의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재산 분할을 받으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빚이 많은 아내가 양육비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위장 이혼과 재산 분할에 관한 사연이었는데요. 우선 위장 이혼 이거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장 이혼도 대개는 유효한 이혼입니다. 네. 이혼도 법률적 행위이므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서 이혼이 되었다면 유효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연의 경우에는 사연자분도 내심 실제로 이혼을 바라고 있으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는 분명히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장이혼이라고 하지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혼하신다면 유효한 이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위장 이혼도 유효하다고 보는 거네요. 근데 이제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에게 채무가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아내의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부부라고 하더라도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니까 대개 각자 재산은 각자의 몫입니다. 빚도 마찬가지여서 부부라고 할지라도 배우자의 빚이 곧 내 빚이 되진 않죠. 네.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는 식료품 구입 이런 것과 같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도 있고 부부 중 일방이 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다른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이에 대한 채무의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일상 가사 채무라면 배우자의 빚이 내 빚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유 건물을 임대하면서 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같은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사업상 진 채무로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사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업상 진 채무이므로 일상가사 채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배우자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사연자분은 알지도 못했다고 하고 홍보비 등으로 무리하게 사용한 부분이라면 재산 분할에서 청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부인 입장에서는 사연자분한테 남은 재산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재산 다 받는 걸로 해도 이제 말하자면 다른 채권자들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게 또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생각대로는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거나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재산을 빼돌리면 그거를 이제 원상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소송은 이제 채권자들이 수익자에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건데요. 네. 아내분이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계시고 채권자들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내분이 사연자분에게 어떤 재산을 그냥 주었을 때 설명드린 사행위 취소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라면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부부 공동 재산 청산이기도 하고 이혼 후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해서 재산이 감소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취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하지만 아내분은 이미 본인의 모든 재산을 다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장이혼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러한 재산 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 결과로 사행위로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산 자체를 이제 넘겨주는 거는 이제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성이 있는 재산 분할이면은 괜찮지만 이제 빚이 많은 경우에 이제 상당성을 벗어난 이 상당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정도라고 하면 사회행위 취소 등을 통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내분은 채무, 그러니까 빚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이혼을 하면 이후에 아이들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가 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양육비를 책정할 수도 있고 설령 이제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은 이상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가용소득이 너무 적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가만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채무가 많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 자체도 이제 작을 것이고, 다만 이제 양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산 면책 대상은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 엄마로서 지급은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거가 쉽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위장이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라고 하면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혼할 때 아내의 채무가 문제가 되는데요. 아내의 채무는 이제 사연자분이 함께 나눠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 채무가 일상가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책임지고 변제해야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혼 시 공동재산과 관련한 채무 같은 경우에는 또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연자분이 다 받는 걸로 분할을 이제 원하시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아내 채권자들이 사회행위 취소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